붉은 우산 아래의 그림자. 서아는 임신 8개월 차였다. 배를 감싸 안은 그녀의 모습은 집 안을 환하게 비추는 등불 같았다. 남편 현주는 겉으로 다정했지만 그 웃음 속에는 계산과 냉정이 숨어 있었다. 그는 최근 몇 해 동안 자신과 서아의 생명을 대비해 다양한 보험을 들었다. 자동차, 생명, 아내를 위한 임신부 특약까지. 사고 시 지급될 수익을 은밀히 계산하며 그는 미소 지었다. 만약 그녀에게 불의의 일이 생긴다면 충분히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겠지. 그의 마음속에서 사랑은 언제나 계산으로 대체되었다. 현실의 감정은 그에게 큰 의미가 없었다. 서아의 웃음은 단지 그가 세운 계획을 방해할 뿐이었다. 계획의 시작. 사고 전날 밤 서아와 현주는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았다. 오늘 밤엔 달콤한 간식 준비했어? 서아의 미소는 순수했지만 현주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맛있게 먹자. 현주는 그날 밤 늦게까지 차량을 점검했다. 브레이크 상태, 타이어 압력, 차체 균형까지. 사고가 나더라도 교통사고로 보이도록 사소한 부분까지 계산했다. 블랙박스 카메라와 내비게이션 기록까지 확인하며 사고 재현 시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이도록 계획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계산표가 떠올랐다. 사고 시점, 차량 속도, 브레이크 타이밍, 사고 발생 각도. 모든 것이 완벽히 맞아야 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다. 현주는 잠시 서아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미소와 배를 쓰다듬는 손길은 그에게 고통스러운 방해물이었다. 마음속으로 그는 결심했다. 내일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야 한다. 붉은 우산과 운명의 아침. 다음 날 새벽 서아는 평소처럼 남편의 손에 이끌려 외출했다. 비가 내리는 날이었다. 현주는 붉은 우산을 들고 있었다. 조심해서 운전해. 배가 많이 불렀잖아. 서아는 안심하며 미소 지었다. 그러나 그 미소 속에는 자신도 모르는 불길한 그림자가 숨어 있었다. 차량에 오른 현주는 깊은 숨을 들이켰다. 그는 도로에 들어서자 일부러 브레이크 타이밍을 늦췄다. 젖은 아스팔트, 좁은 골목, 경사로, 가로등 위치까지 계산하며 차량을 미끄러뜨렸다. 순간적으로 차는 중앙선을 넘어 경사로로 굴렀다. 서아는 머리를 세게 부딪히며 의식을 잃었다. 현주는 즉시 차에서 내려 상황을 살폈다. 차량 블랙박스를 점검하고 주변 CCTV 위치와 각도를 확인하며 사고 흔적이 보험금 청구 시 문제가 되지 않도록 모든 장치를 고려했다. 그의 손에는 차분한 계산과 냉정함이 섞여 있었다. 사고 직후 구급차가 도착했지만 현주는 병원에 따라가지 않았다. 대신 그는 주변 상황을 통제하며 사고가 단순 교통사고로 보이도록 조치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그는 충격을 받은 척 연기하며 말했다. 사고는 순전히 불행한 우연이었습니다. 고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과 행동에는 계산된 냉정함이 남아있었다. 보험금 수혜자가 누구인지, 사고 전 차량 정비 기록까지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돌아가고 있었다. 경찰 조사와 의혹. 사고 이후 경찰은 교통사고 처리와 보험금 청구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했다. 다수 보험 가입 내역, 사고 전 차량 점검 기록, 사고 재현 실험 결과 등이 제출되었다. 보험금 목적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조사관이 물었다. 현주는 태연하게 답했다. 전혀 아닙니다. 사고는 예기치 못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사고를 낸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일부 정황은 의심을 살 수 있었지만 결정적 증거가 없었다. 사고 당시 브레이크 패드 상태, 도로 경사, 차량 속도 등은 모두 자연스러운 결과일 수 있었고 현준이 고의로 조작했음을 입증하기는 어려웠다. 경찰은 보험금 기록과 차량 정비 기록을 대조했지만 합리적 의심 이상을 넘어설 증거를 찾지 못했다. 법정 심리. 재판은 1심에서 시작해 2심, 대법원까지 이어졌다. 검사 측은 강조했다. 남편은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고의로 죽였습니다. 다수 보험 가입과 사고 전 차량 조작 정황은 계획적 범행을 보여줍니다. 변호인은 단호히 반박했다. 사고 당시 도로 상황과 차량 상태, 브레이크 상태 등 모든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일 수 있습니다. 남편의 의도적 조작을 입증할 증거가 없습니다. 법정 안팎에서 논쟁이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사고 시뮬레이션, 사고 발생 위치, 속도 계산 등 객관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고의 살인 입증에는 합리적 의심이 남았다. 심리적 증거, 차량 상태, 사고 재현, 보험 가입 패턴 등 모든 자료가 법적 판단의 척도로 사용되었지만 명확한 의도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결국 대법원은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치사 혐의는 일부 유죄 판결을 내렸다. 유가족의 고통. 서아의 가족은 충격과 슬픔 속에서 분노했다. 우리 딸이 살아있었으면 보험금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니? 그들의 눈에는 정의와 복수에 대한 열망이 뒤섞였다. 하지만 법은 한계를 드러냈다. 보험금과 사망사건의 관계성을 명확히 입증할 수 없었다. 단순 정황만으로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었다. 친척들은 끊임없이 사회적 논쟁을 벌였다. 보험금이 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잔혹해질 수 있나? 법이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면 누가 우리를 지켜주나? 사회적 논란과 정치적 무관심. 재판 결과는 언론과 시민들 사이에서 논쟁을 일으켰다. 보험금 유혹 때문에 사람이 죽었는데 살인으로 처벌받지 않다니? 법이 정황 증거를 인정하지 않는 한계가 드러났다. 법 전문가들은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정작 국회와 정책 위반자들은 정치적 계산과 선거 전략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 시민 안전과 제도 보완보다 정치 공방과 언론 공세가 우선이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정치인들은 선거만 바라볼 뿐이다. 한 시민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보험금 사고와 관련된 제도적 허점, 법의 모호성, 정치적 무관심이 복합적으로 얽혀 피해자는 보호받지 못한 채 상처만 남았다. 결말. 현주는 치사 혐의로만 처벌을 받았고 살인 혐의에서 벗어나 경제적 계산에 성공했다. 서아의 가족은 매일 밤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렸다. 사회는 묻는다. 누가 더 큰 죄인인가? 고의가 확실하지 않다는 법인가? 아니면 피해자를 보호할 의지가 없는 우리 사회인가? 붉은 우산 아래 한 생명은 사라졌고 인간 욕망과 제도적 허점이 겹쳐진 사건은 여전히 기억 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